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죠. 자세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필요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AI 버블론도 버블론이지만 그래도 AI 생태계가 함께 확장을 한다.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AI 버블 논쟁 속에서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3.0과 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AI 칩, 이 TPU의 상용화 전략이 이 기술주 시장에 중대한 변화의 신호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경쟁 심화를 넘어서 AI 인프라의 다변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재편을 예고하는 건데요. 가장 즉각적인 변화가 이 AI 칩 생태계의 지금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엔비디아의 GPU가 AI 훈련과 추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었죠. 하지만 구글의 TPU가 이 제미나이 3를 통해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구매자였던 이 메타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TPU 도입을 논의한다는 소식은 이 하드웨어 조달의 다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에 약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맞춤형 칩이라고 하는 이 커스터마이저된 ASIC 시장의 성장인데요. 이 구글 TPU처럼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ASIC 개발은 장기적인 추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등 이 빅테크들은 비용 효율성과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자체 칩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AI 칩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칩 생태계의 이 다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TPU 밸류 체인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봐지고요. 반면에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TPU의 등장과 호평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진다. 이것을 생태계의 확장으로 봐야 하는지, 버블론의 또 붕괴로 봐야 하는지, 일단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네. 이 AI 버블 논쟁의 핵심은 저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실질 이 AI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예, 요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년 전이었었죠.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보면 누가 이 AI 인프라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까지 각 회사들이 구축해온 이 AI 기술이 실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지, 각 회사의 AI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벌써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팔란티어라든지 앱로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내러티브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이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기존 핵심 서비스에다가 AI를 통합하면서 이 AI 풀스택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즉 AI가 기존 플랫폼의 경쟁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비용을 더 효율화를 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춘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지금 어 이제 앞으로 세계 시가총액 1등이 구글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AI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 이제 크게 경쟁에서 벗어나서요,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 추론 비용을 얼마나 또 앞으로 절감하는지가 중요해질 건데, TPU 같은 맞춤형 칩이 구글의
가격 우위를 제공하는 이 핵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의 방향성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 기술이 뛰어난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객과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AI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구축해서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업인가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내년에도 아주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구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도 그리고 구글의 TPU도 모두 필요한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유망하다라는 평가지만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AI 버블 논쟁과 구글의 TPU 등 인프라 다변화 소식은 국내 반도체주 투자자들에게는 이 변동성 확대와 함께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는 크게 이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고요. 그리고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하는데 약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투톱인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HBM에 대한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네, 그 부분이 핵심이었었는데 이렇게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GPU를 활용한 AI 서버 이 양쪽이 다 같이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ESSD라든지 범용 반도체 가격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왜 조정을 받을까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95%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2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조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TPU 전략이 엔비디아의 GPU의 독점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AI 칩이 무엇이든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엔비디아 중심의 AI 서버 시장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구글의 TPU가 됐든 메타가 됐든 새로운 AI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기업들에 따라서 이 HBM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범용 반도체들까지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런 상승 여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DDR4나 DDR5 낸드 플래시가 지금 쇼티지를 발생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내년 1Q에도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환율 있지 않습니까? 이 고환율 때문에 오히려 2026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최근의 조정은 약간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가 함께 가면서 이 부분의 수요는 급증하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소부장 업체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을 가장 유망하게 꼽고 계세요? 네.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워낙 반도체 공정이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의 HBM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이 스페셜티 반도체의 밸류체인만 올라가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이 그동안에 3년 동안 너무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22, 23, 24년까지 많이 쉬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첨단 패키징 및 HBM 관련 장비로 올라왔었던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엔비디아 GPU의 그 밸류 체인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봐지며 최근에 이제 고성능 기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봐지는 이수페사시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가고 있고요. 뭐 한솔케미컬과 같은 일반 범용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쇼티지가 언제 해소될 건가? 일단 내년까지는 모든 반도체가 거의 뭐 완판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 약간 중국하고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마진이 박하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은 전공정, 후공정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전공정 부품주에는 대부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예상을 했던 것처럼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12월 10일에 또 FOMC 회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은 또 25bp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한 5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백악관 측 인사, 그러니까 트럼프 측 인사가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은 단기적인 금리 변화, 장기적인 이 리더십 교체, 이렇게 두 개의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다음 달 12월 10일이죠.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8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 왜 이 확률이 높아졌느냐라고 보면요. 고용지표 부진 및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감원 발표가 아주 싸늘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바로 앞전에 발표됐던 9월의 실업률이 4.4%가 나올 정도로 고용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일부 연준 위원들이 물가 안정을 확인한 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CME의 이 페드 와치를 보면 되는데요. 이 페드 와치에서를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일 뒤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된다. 그래서 투자은행들도 JP모건 같은 그런 주요 글로벌 IB에서도 거의 뭐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다가 이 의견을 철회하고 최근에는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라고 예상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 사이에서 이 균형을 맞추는데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셨었죠.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이 아주 챌린징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두 번째 이 차기 연준 의장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케빈 해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차기 의장 지명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케빈 해시의 통화 정책 성향은 어떤 분이신가인데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연준이 행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해시 위원장이 연준의 의장을 맡게 되면 이 추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이 케빈 해시 의장이 아마 이번 12월 달에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달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시겠지만 케빈 해시 의장의 지명 그 자체가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12 갈 때 우리 시장하고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떨어지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99를 기록하고 있고 2년물도 3.48을 기록하고 있는데 케빈 해시 위원장에 대한 연준 의장 지명은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를 하락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12월 달에 산타랠리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식시장의 힘을 받는 그런 약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캐비넷의 지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페드 연준 의장직을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금리도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지수도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다. 12월에도 이 반등 추세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우리 증시도 함께 산타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항상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틀리더라도, 12월 달은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이 이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증시 숨고르기 영향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조정의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스닥이 7개월 연속 양봉이 났습니다. 지난 4월 달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로 4, 5, 6, 7, 8, 9, 10 해가지고 7개월 연속 양봉이 났었고요. 코로나 때도 6개월 양봉이 나고 2달 쉬다가 다시 랠리가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은 그동안의 강한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그런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역시 연초 이후로 거의 77%, 76%가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약간 답답해 보이는 AI 버블 붕괴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이런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 영어로는 healthy correction이라고 외신에서 나오는데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연준 의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락 의사를 이제 밝히셨고 또 하나 모멘텀이 하나 더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선언이 아마 12월 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12월 달이 되면 QT를 이제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50억 달러 정도의 QT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즉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흡수하고 있었는데 그 QT조차도 12월 1일자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을 해보면 아까 그 고환율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기업한테는 마진이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출 기업,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2차 전지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또 호조세를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월 달에 발표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2월 달은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은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 산타랠리 가능성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앞서서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전략은 제가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보여드리면서 11월 옵션 만기 전후로 조정이 있을 경우에 좀 너무 급하게 쫓아서 하지 마시고 바이온딥스 전략을 제시를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피의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바이오나 2차 전지, 소부장이 투자 유망해 보인다고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12월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이 박스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월말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월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전고점 돌파보다도 지금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시장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12월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섹터별로는 보면 바이오 섹터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지고요. ESS 구조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반등도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 종전 시에는 수혜를 받을 기업이 자동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자동차주가 들썩들썩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발생한 중국의 이 한일령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 레저, 음식료, 화장품 섹터도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월초 조정을 이용해서 박스권 조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신고가를 내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